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유타로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준비한 주제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해주셨던, 많이 재밌게 봐주셨던 나를 괴롭힌 사람 인과응보 타로인데요. 여러분을 괴롭힌 사람이 뭐 연애적으로 될 수도 있고 친구 어떤 관계가 다 될 수가 있죠. 일단은 다 이렇게 해당된 리딩을 해보려고 했는데 오늘은 좀 연애적으로 많이 풀렸던 것 같아요, 리딩이. 그래서 뭐 친구 관계나 악연 이런 리딩이 필요하셨던 분들은 제가 조만간 2탄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고, 일단 오늘은 좀 이렇게 연애적으로 헤어지신 분들에 대한 그런 분들에 대한 키워드가 많이 나왔다. 유의해 주시면서 카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앞면 선택만 할게요. 이미지 보시고 골라주세요. 저는 그러면 리딩에서 뵙겠습니다. 1번 분들 안녕하세요. 연유타로입니다. 오늘 인과응보 리딩이죠. 리딩 앞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지속되면 여러분들 힘드실 수 있다라는 점. 이 타로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많이 힘드신 이 마음을 치유하는데 잠깐 동안 어떤 도움을 받는 도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리딩 시작해 볼게요. 먼저 1번 분들과 상대방 분이 어떤 관계였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분과 상대방 분이 어떤 관계였는지. 이거는 1번 분의 입장에서 카드를 뽑은 거예요. 처음 카드부터 3소드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별한 관계라고 하신다면은 깨붓을 많이 하셨다든지, 아니면 나는 끊어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계속 붙잡고 나 못 나가게 하고 나를 계속 붙잡고, 나는 이 관계를 좀 끝내고 싶은데 그때마다 연락해가지고 다시 만나자, 다시 보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을 좀 올가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말을 너무 잘해서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있죠. 너가 그렇게 힘들었으면 너가 관계를 그렇게 끊었어야지. 너가 그렇게 못 끊어놓고 왜 상대방이 그렇게 나쁘다고 얘기해? 그리고 상대방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너가 성인인데 너가 선택한 거잖아. 내가 뭐 너한테 연락했지, 내가 너한테 뭐 수갑을 채워서 뭘 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아니죠. 여러분들은 벗어나고 싶었지만 이 사람의 회유와 이 사람의 어떤 언행과 말과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사람의 마음, 그런 약한 마음을 가지고 노는 것도 나쁜 거라는 걸 이 사람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사람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 뭐 연인 관계든 친구 관계든 뭐 다 상관없어요. 이 사람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 나는 이미 마음이 아프잖아요. 마음이 아프다라는 건 마음이 약해졌다라는 소리고, 그 약해진 상황을 비집고 들어와서 나한테 계속 이렇게 사탕 발린 말하고 좋은 말하고 나를 이렇게 회유하는데 안 넘어갈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의 약점과 여러분의 마음 상태 이런 거를 너무 잘 알고 있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잘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에요. 지금 이렇게 좀 깨붓에 대한 그 키워드도 나왔고, 좀 삼각관계 키워드도 있고요. 왜냐면 이 사람이 단지 이 카드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놀고 있죠. 뭐 이 사람이 꼭 바람을 피웠다 이런 게 아니라 뭐 여사친이 너무 많다거나 아니면은 술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 자리를 많이 가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분을 좀 속상하게 만들었을 수 있고, 만약에 애인 관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이 사람이 여러분의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뭐 뒷담화를 한다든지 여러분의 얘기를 이상하게 전달하고 다녀서 여러분은 그걸 듣고 속이 많이 상하는 상황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어쨌든 여러분은 이 사람을 한번 용서를 했었어요. 받아줬었어요. 그런데
주제도 모르고 이 사람이 여러분을 자꾸만 안 좋게 얘기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져서 여러분의 마음에는 지금 많은 상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람 생각만 해도 좀 화가 나고 열이 받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어떤 짓을 좀 했을지 가슴 아프시겠지만 조금 더 리딩을 해볼게요.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여러분이랑, 그러니까 이건 긍정적인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여러분을 애인 관계였다고 하면 사랑을 했어요. 매우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일시적인 게 문제였고, 일시적이고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일시적으로 좋아했다가 안 좋아할 수도 있죠. 근데 일시적인 데다가 본인의 그런 관계가 본인 위주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기적인 태도로 여러분을 좋아했죠. 여러분한테 잘해줬죠. 그래서 여러분을 매우 힘들게 했죠. 이 사람의 행동이 일관되지 않고 자기 위주로 돌아가고 자기 감정만 우선이고 내가 좋은 대로 너는 맞춰. 이런 태도가 이미 이 사람에게 마음을 주었던 상당히 머리가 아픈 일이에요. 왜냐면 나는 이 사람이랑 진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한테 정도 주고 사랑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뭔가 나한테 태도가 변하는 것 같고 일관적이지 않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상대적으로 불안해지잖아요. 그 불안한 감정을 알고 있음에도 달래주지 않고 여러분을 많이 방치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이 심판 카드도 그렇고 컵 9번 카드도 그렇고 이분의 성향을 좀 알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사람을 상대할 때 본인 위주고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요.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상대방한테 호감이 있고 호기심이 있어. 그럼 오케이. 근데 호감이 있고 호기심이 없어져. 일시적으로 그런 게 사라져. 그러면은 싹 닫아요. 사귀는 사이라고 해도. 이 사람은 감정이 되게 가볍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우리 지금 좋은 거잖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이가 막 39, 남자분이 39, 막 여자는 37, 보통 결혼 정년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취미 즐길 거, 휴가 갈 거 다 가. 그리고 이제 여자분이 오빠 우리 이제 결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지금 좋잖아.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요런 느낌이고 만약에 남자분이 이걸 리딩을 보신다면 그 여자분한테 너무너무 잘해줬어. 선물도 사주고 사랑도 해주고 막 이 사람이 원하는 거 다 해줬어. 그리고 우리 사귀는 사이야? 라고 하면 무슨 소리야? 우리 지금 좋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감정이 좋고 나는 너한테 이런 마음이 있어라는 그걸 무기로 삼아서 상대방들을 좀 골치 아프고 힘들게 하는 스타일이고 그거를 만약에 너무 이제 힘들어서 말을 한다? 그러면은 너 왜 이렇게 나를 옥죄? 너 왜 이렇게 우리 관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정하려고 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상대방을 나쁜 사람 만드는 그런 타입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조금 많이 골치 아프셨을 것 같고 아마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1번을 뽑으신 분들은 애정 문제, 컵 카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애정 문제가 끼신 분들이 1번을 많이 고르셨을 것 같아요. 뭐 친구나 연인 뭐 이런 관계라기보다는 애정 문제가 낀 분들이 1번을 많이 고르셨을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마음이 아파서 내가 누구를 못 만나요 하는 분들이 우리 1번 분들이실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소드 9번 카드랑 3번 소드 카드가 연달아 나왔잖아요. 이거는 내 마음 안에 상처가 너무너무 깊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1번 분들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아서 제가 좀 걱정이 되는데 자, 일단은 이 상대방 분이 현재 지금 좀 어떤 상태인지 볼까요? 이 상대방 분이 어떤 상태인지. 상대방 분의 특징을 좀 보고요.
상대방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조금 더 깊게 보고 상대방의 현재 상태 이어서 볼게요. 상대방 분이 어떤 사람인지 이분은 자기 목적에 의해서 사람을 좀 만나는 유형이네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고 자기가 바라는 게 있으면 그게 사람이든 뭐 물건이든 뭐든 그냥 물불 안 가리고 그거를 쟁취하고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을 딱 봤을 때 상대방 분이 되게 매력적이고 내가 한번 어떻게 좀 대시를 해보고 싶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한테 다가왔지만 그게 본인의 어떤 목적이나 수단이나 그런 거에 이미 달성을 하니까 좀 팍 식어버렸을 수도 있거든요. 이미 좀 이 카드에서 나오는 바로는 안정된 관계에서 감정이 식어버린다라는 카드가 나와요. 그래서 자기가 좀 대시를 했을 때 받아주지 않을 것 같고 나를 좀 애태우고 이런 사람한테 더 목적의식을 많이 갖는 편이고 오히려 자기한테 잘해주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안정되게 해주는 사람한테는 좀 마음이 식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가지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1번 분의 상대방 분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 이분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은 본인을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사람이 주위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를 주위에서도 눈치를 챈 느낌이에요. 모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계속 이렇게 행동을 한다라는 걸 주위 사람들이 알고 이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없어요. 일단 우리 1번 분들이 이분하고 그 관계를 맺으셨을 때 지금까지도 마음이 좀 많이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치유됐으면 좋겠고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했던 그런 뭔가 나르시스트적인 행동들, 자기의 수단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막 조종하려고 했던 행동들, 여러분이 그거를 알지만 당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사람이 말을 잘해요. 이 사람이 사람을 잘 구슬려요. 아마 일하는 데에서도 그런 평판을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이 사람 되게 괜찮고 일도 잘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인간관계도 좋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한테 그렇게 잘해준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의 마음이 좀 아프실 것 같지만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아니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은 다 돌아오잖아요. 자기가 행동한 거 다 돌려받는답니다. 자, 1번 분을 아프게 한 그분이 받게 될 인과응보. 저는 인과응보 카드에서 이 카드만큼 진짜 적절한 카드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 배신의 키워드를 정말 잘 담고 있는 그 긍정의 이면의 부정적인 의미를 정말 잘 담고 있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작기는 한데 작아서 여러분들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9번 은둔자 카드. 외롭다. 말년이 외롭다. 외로워요. 자, 그 다음 카드 소드 3번. 소드 3번. 여러분이 처음에 딱 받았던 소드 3번 카드 있죠? 그 카드 이분이 돌려받았네요. 진짜 응가응보네요, 이거는. 그리고 펜타클 여왕 카드. 자, 이분 외로워요.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고 자기를 안정적이게 해줬던 그런 사람을 자기가 안 좋게 하고 나니 본인이 그런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소드 3번 이별의 아픔과 뭐 마음의 아픔과 슬픔 본인이 그대로 돌려받게 되죠. 처음에 여러분이 받았던 그 소드 3번 카드 있잖아요. 그 카드가 이 상대방한테 그대로 뜬 거예요. 이분 외롭고 말년에 외롭고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만약에 여러분한테 삼각관계로 뭐 다른 사람을 좋아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바람을 피웠다든지 뭐 외도를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아픔을 줬다면 똑같이 이 사람이 그 똑같은 아픔을 받을 거래요. 그것도 여러분이 받은 것보다도 더 크게 받게 돼요. 왜냐면 이 사람은 지금 고립됐거든요. 아까 그 이전 카드에서도 이 사람이 좀 고립됐다라는 이미지의 카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주위에 사람도 없고 이 사람을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버림받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펜타클 여왕 카드가 나왔잖아요.
이게 이 카드는 좀 이따 볼게요. 이게 펜타클 여왕 카드가 나왔는데 이 펜타클 여왕 카드가 이 사람이 진짜로 좀 진지하게 해보려고 하거나 좀 이제 좀 철들었을 때, 마음이 좀 철들었을 때, 내가 과거에 너무 그렇게 좀 나쁘게 했었다. 그런 걸 철들었을 때 본인보다 더 본인한테 상처를 줄 사람, 자기가 진짜 진지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한테 본인이 똑같은 상처를 받게 된대요. 여러분한테 주었던 그 상처를.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과거에 그렇게 해서 혹시 이렇게 된 건가? 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된대요. 왜냐면 은둔자 카드가 나왔잖아요. 내가 과거에 1번한테 그렇게 아픔을 줘서 내가 이렇게 된 건가? 내가 이제 진지하게 좀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똑같은 상처를 받았네? 돌려받는 건가? 이게 인간관계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분이 앞으로 받게 될 인과응보의 흐름. 좀 더 자세히 봐야겠어요. 인과응보의 흐름. 와우. 퀸소드. 그림이 잘 안 보여요. 킹컵 카드, 퀸소드, 킹컵 카드, 타워 카드. 이게 되게 재밌다. 이 사람이 아까 처음에 컵 9번 카드 나왔었죠. 이 카드를 접지 말 걸 그랬어요. 잠시만요. 여러분이 이 카드를 딱 보셔야지 느낌이 오실 것 같아서 최초로 지금 카드 찾기 중. 여기 있다. 여기 9번 컵 카드. 아까 그 상대방의 카드에 9번 컵 카드 떴었거든요. 자, 상대방을 뜻하는 카드에 지금 킹컵 카드 뜨잖아요. 이 사람은 이 킹컵의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우선이고, 내가 좋을 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거기에서 상대방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유흥하고,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그냥 막 즐기려고 하고, 상대방이 진지하게 말하려고 하면 다 약간 무시하면서 왜 이렇게 예민해? 이런 식으로 좀 치부하고 나르시스트적 경향이 있고 자기 자랑 되게 많이 하고 허세 부리고 허영 부리고 약간 요런 캐릭터거든요. 자, 근데 상대방 카드에 여기 펜타클 퀸 나왔지만 퀸소드 카드 나왔어요. 이 사람이 만나게 될 여자 혹은 남자, 그 사람이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어요. 이 퀸 카드가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여자인 건 아니에요. 보시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어쨌든 이 상대방분이 만나게 될 상대는 완전히 말을 너무너무 싸가지 없이 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너무 막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적수를 만났어. 근데 처음 봤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펜타클 퀸처럼 너무 자기를 잘 챙기고 잘해주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면서 이 사람 막 꼬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본색을 드러내요. 엄청나게 날카롭고 차갑고 이성적으로 이 사람을 그냥 이렇게 좀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뭐가 좋은 게 좋아. 너만 좋지. 이런 식으로 팩트 폭행도 하고 적수를 만났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타워 카드가 나왔잖아요. 타워 카드가 나왔다는 건 이 사람들이 결혼을 했다던가 뭐 훗날에 결혼을 했다던가 어떤 이 사람들이 뭐 사업체를 얻었다던가 안정된 자기들만의 바운더리를 가졌겠죠. 그곳에서 가장 이 사람이 잘 되고 있을 때 그게 무너지는, 갑작스럽게 왜 무너져요? 관계 때문에 무너지는. 결국에는 이 사람의 태도 때문에 무너지고 이 사람의 관계 때문에 무너지고 이 사람은 이런 가벼운 태도 때문에 어느 누구한테도 신뢰를 얻을 수가 없고 오히려 자기 적수를 만나서 그런 태도에 대해서 지적받고 혼자가 되고 고립되고 외롭게 자기가 뭐 꾸려놓은 가정, 사업 같은 것도 무너지고 뭐 어제까지는 그냥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음날 뭐 등기가 날라온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이런 가벼운 태도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인과응보를 보면 본인이 뿌린 대로 지금 씨앗을 거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가볍게 행동하래?
그렇게 누가 사람을 갖고 노르래? 이제 너무 이렇게 갖고 노는 듯한 태도를 하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1번 분들이 많이 애쓰셨고 고생하셨고 이제 마음을 조금 털어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정말 최종적으로 갖게 될 인과응보 카드 하나 더 볼게요. 카드가 막 튀어나오네요. 아까 카드가 뽑혔지만 저는 좀 새로운 카드를 다시 뽑아보겠습니다. 상대방분이 최종적으로 받게 될 인과응보. 정말 이 카드의 세계는 정말 신기합니다. 외롭죠. 딱 봐도. 거북이 한 마리가 지금 바다를 향해 혼자 가고 있죠. 고독해요. 이 사람은 말년까지도 진지한 사람, 진지한 친구, 가족들 다 떠나고 혼자서 외로이 강이나 바다 이런 거 보면서 내가 왕년에는 잘 나갔는데 이런 소리 하면서 혼자 외로이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의 가장 큰 업보이자 가장 큰 인과응보는 자기한테 소중하게 해줬던 사람 다 내팽개치고 자기가 이기적으로 행동한 것에 대한 대가, 고독입니다. 고독합니다. 인생 자체가 외롭고요. 고독하고요. 자기를 받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나중에는 이 가면 같은 것도 다 까발려져서 너무너무 외롭게 왕년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외모가 좀 반반할 것 같거든요. 아니면은 좀 이렇게 피지컬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이게 먹히지만 나이 먹어서 그게 될까요? 안 되죠. 나이 먹어서는 외롭습니다. 근데 나 왕년에 잘 나갔는데 왕년에 내가 누구랑 만나는지 알아? 이러면서 거들먹거리고 살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누군가의 증오, 누군가를 저주하는 마음은 여러분한테 해가 됩니다. 지금 슬픈 마음, 안 좋은 마음 그것만 털어내고 이 리딩을 들으시면서 조금 그냥 해소, 힐링이 되셨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리딩을 도와드렸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1번 분들 리딩 마칠게요. 2번 분들 안녕하세요. 연유타로입니다. 자, 2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우리 2번 분들과 일단 여러분들을 좀 괴롭혔던 그분 어떤 관계였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대방 분과 이번 분의 관계.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완전 속았네. 완전 속았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속았다라고 생각되기 전에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지 여러분은 전혀 몰랐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너무 멋있고 자기가 괜찮은 모습만 보여주고 그럴싸한 말로 여러분을 회유하고 설득하고 여러분은 싫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좀 이렇게 회유한 그런 느낌? 그래서 알고 보니까 여러분이 당했다. 이런 느낌 좀 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나는 연애에서 먼저 설명하자면 나는 이 사람에 연애할 생각이 없었어. 근데 계속 나를 찾아와서 연락하고 만나자고 하고 뭐하고 해서 이 사람 만났어. 근데 이 사람 전혀 다른 사람이었고 전혀 다른 본성이 숨어져 있었고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자, 두 번째, 사업 나는 그거 할 생각 없었는데 나 누구도 알고 뭐 저 거래처 누구도 알아요 막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어. 근데 결국 까보니까 이 사람 가진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 사람에 대해서 사실 별로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었거든요. 그런 여러분을 설득해놓고 괜찮은 모습, 좋은 모습, 그럴싸한 모습을 보여줘놓고 결국에는 그런 모습이 다 허상이었고 거짓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당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뭔가 제안을 하고 하자고 하고 우리 미래를 약속하고 우리 되게 사업이면 성공할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연애면은 우리 결혼해야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을 좀 꼬드기기도 하고, 어쨌든 포인트는
이번 분과 본인의 미래가 계속 연관이 되어 있고 연결이 되어 있을 거라는 그런 가스라이팅을 좀 한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좋은데 좀 엮여 있는 게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두 분 관계 말고 좀 다른 뭔가가 엮여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결혼하신 분일 수도 있고 사업체가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친구들이 껴 있을 수도 있어요. 엮여 있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관계가 이렇게 좋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의 행복, 우리가 지금까지 꾸려온 것에 너무 뭐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네가 참아라. 이런 말 많이 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뭐 시댁이야. 시댁에서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가 꼭 그렇게 해야겠니? 우리 가족을 위해서 너가 좀 참아라. 그러면은 남편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가 지금 여기서 한 게 뭐가 있다고 참아. 그냥 우리 가족은 원래 그렇고 우리 가족은 원래 이게 행복이니까 너가 여기 들어온 거야. 너가 참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희생을 좀 강요했을 것 같고요. 여러분은 힘들면서 그걸 좀 참았을 것 같아요. 왜? 내가 이 사람 사랑하니까. 내가 이 사람 좋아하니까. 내가 이 사람 믿으니까. 근데 나의 그 믿음을 송두리째 날렸고 나의 그 믿음을 이용해서 이 사람이 나를 좀 이용해 먹었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뭐 그럴싸한 말로 여러분을 막 구슬리기보다는 이 사람이 보여줬던 이미지와 나중에 이 사람의 본색을 알게 됐을 때 그 느낌이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에서 속았다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그런 모습을 보여주던지 처음부터 뭐 마마보인 거를 알려주던지 아니면은 뭐 남자분이 보신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책임감 없고 가정에 소홀한 여자인 걸 알려주던지 뭐 천모양처인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왜 바뀌냐 이렇게 난 뒤통수 맞았다 사기 결혼 당했다 사기 연애 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혹은 만약에 둘이 연애 관계셨다고 한다면 지금은 진짜 사랑하고 막 죽을 것처럼 나를 꼬셔서 만나놓고 결혼까지 할 것처럼 나를 꼬셔놓고 결국에는 나만 바보 만든 거예요. 다른 사람이랑 뭐 갑자기 연결이 된다든지 뭐 바람을 피운 것 같지는 않지만 사실 이 사람의 옆에 좀 다른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그게 꼭 뭔가 다른 사람을 만났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거슬리는 존재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거슬리는 존재 때문에 내가 예민한 사람이 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듯한 일들을 상대방분이 하셨을 거라고 보여지고 두 사람의 관계는 여러분이 원해서 시작했다라기보다는 나도 뭐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면 좋으니까, 저 사람 평판 괜찮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의 평판과 이미지가 좋았기 때문에 시작이 됐던 관계였고, 그거를 이제 믿음으로써 가져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약간 이런 뒤통수를 맞은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럼 상대방분이 어떤 분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상대방분이 어떤 사람인지. 원래 자기밖에 모르네. 자기밖에 모르고 이 사람 만약에 이 사람 연애하셨으면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엄청 희생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본인이 제일 중요한 사람인데 본인이 제일 중요한 사람 많죠. 다들 사람들은 이기적이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인데 어쩌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인데 너가 나를 품어줘야지, 이해해줘야지. 그러니까 좀 이 교환카드도 그렇고 자기를 이렇게 떠받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밥을 이렇게 차려와서 막 이렇게 떠다가 줘야 돼. 이 사람한테. 이 사람 되게 왕대접을 해줘야 되고 항상 이 사람을 막 존경해야 되고 너가 최고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 사람을 막 떠받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옆에 자기한테 희생할 사람을 좀 찾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너무 착하거든. 말도 못하고 착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데 희생해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상황에서 보여지는 건 고시 공부를 하는 내 상대방분이 내가 고시 공부 잘 되면 너 먹여 살릴게. 지금 너가 나 뒷바라지 해줘. 해서 뒷바라지를 다 하는 거야. 막 돈도 다 바치고 청소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근데 결국 모시생활 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을 배반.
약간 이런 느낌이죠. 내가 하는 것만 일이 아닌데 내가 하는 것만 일인 것처럼 군단 말이죠. 여러분의 절대적인 희생을 요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이 세상에서 중요하고 자기가 하는 일만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고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니까 너가 나한테 맞춰. 강요하는 건 아닌데요. 이 사람이 그런 걸 되게 잘해요. 자기한테 맞추게 하는 거. 나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 나 지금 회사 되게 바쁘잖아. 내가 하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 나 이것만 통과하면 너한테 진짜 다 잘해줄게.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한단 말이에요. 난 그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데. 아니, 그게 너가 붙는 거지 내가 붙는 거야?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너가 붙는 거고, 그 시험 너가 합격하는 거고, 너가 변호사 되는 거고, 너가 공무원 되는 거지. 사실 내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닌데, 뭐 때문에 속냐? 이 미래 때문에 속아요. 우리가 함께 약속한 그 미래. 아, 그래. 얘가 이것만 잘 되면 우리 미래가 되게 괜찮지 않을까? 이런 미래에 속는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것은 예시에 가깝습니다. 이 카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시에 가깝고 상황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상대방이 받게 될 인과응보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이 받게 될 인과응보. 전 대충 어떤 느낌의 인과응보가 올지 예상이 되는데요. 역시 이 사람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으세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사람이 근데 쓰리소드 카드가 또 떴어요. 어떻게 인과응보 카드에 이 카드 빠지지 않는가?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명예, 자기 평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8개의 동전 카드, 교환 카드가 나왔고 펜타클, 여왕 카드가 나와요.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이름, 명예, 평판이거든요. 결국에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목표, 자기가 원하는 위치로 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쟁취하는 순간이 오겠죠. 그렇게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이니까. 결국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 왔을 때, 그런데 그 위치에 왔을 때가 중요하죠. 그 위치에 왔을 때 이 사람이 감정적인 슬픔이라기보다는 그 위치에 왔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사람에게 그 명예가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카드가 떠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을 견제하는 사람, 이 사람을 막아서는 사람이 생긴다. 엄청난 라이벌이죠. 만약에 상대방이 남자분이다 하면 여자의 라이벌이 생기고요. 여자분이면 남자의 라이벌이 생겨요.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라이벌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올라갔을 때 그 공을 빼앗아가는 상대편의 이성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명예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평판을 무너뜨리려면, 그 평판을 가진 사람이 무너지려면 이 사람이, 같은 성별의 사람들은 그것을 더 지켜주려고 하고 더 응원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과 거의 같은 포지션에 회사면 이 사람이 과장님이에요. 근데 이제 승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자 과장이 나타나서 이 사람을 제지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그 상대편 이 사람을 제지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른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영리하게 부술 수 있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에게는 이 평판을 제지할 만한 라이벌이 생긴다. 그래서 그 라이벌 때문에 상당히 골치가 아프고 상당히 힘들다. 연애적으로 사랑을 못하거나 결혼 못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상대방 분은 평판, 명예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일적으로 이게 풀리지 않는다면 구설이 돌아요. 이 사람한테 구설이 돌고 결국에는 이 사람을 믿었던, 가장 이 사람이 신뢰했던 사람이 이 사람을 모함하거나 이 사람을 구설을 이제 휩싸이면서 이 사람 명예와 평판을 무너뜨린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장 얻고자 했고 가장 이걸 얻기 위해서 했지만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그게 이어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얻을 수 없어요. 왜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요? 그거를 자기가 얻으려고 하면 정정당당히 얻었어야지. 얻을 수 없어요, 이 사람은. 만약에 본인이 얻었다고 하더라도
잘 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뭐 정근을 가던 이민을 가던 회사를 옮기던 이 사람이 원하고자 하는 그 목표에서 미끄러지게 될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을 견제하는 견제 세력이 있어요. 항상. 그거는 여러분과 사실 별개지만 이런 번지르르한 사람을 견제하는 대상은 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안심하셔야 될 건 저처럼 이렇게 또 이렇게 회유당하거나 번지르르한 모습에 좀 당하는 사람 있지 않을까요? 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 사람은 본인에게 희생해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굳이 자기 사람으로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자기에게 희생을 해주고 그 괜찮은 품성을 가진 여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애를 쓴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애를 쓰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을 나타내는 카드에 펜타클 퀸 카드가 나왔잖아요. 상당히 괜찮고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란 뜻이죠. 상대방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본인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올라갔을 때 사실은 여러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2번이 있었으면 내가 이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텐데 라고 후회를 하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자, 그럼 상대방분이 최종적으로 갖게 될 인과응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상대방분이 최종적으로 어떤 인과응보를 갖게 될까? 이 사람은 일할 때, 그리고 연애를 할 때 본인을 지지해주거나 희생해주거나 본인을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좀 뒷받침해줄 동료, 세력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싹 사라져요. 거기에서 버림을 받게 돼요, 이 사람이. 결국에는 본인이 그렇게 말로 번지르르하게 회유했던, 그래서 본인이 원하고자 했던 그런 어떤 평판을 본인이 했던 행동 때문에 얻지 못하고 그렇게 본인이 가져가고자 했던 사람들을 잃게 되는, 마치 이 사람이 약간 좀 정치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회사에서 되게 아첨아부를 잘하고 좀 정치질을 하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분들의 리딩을 하면서 느끼는 건 이 사람이 정치질에 거의 도 같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정치질로 자기 평판을 얻으려고 하고 자기 사람을 얻으려고 하는데 실패를 한다, 그런 내용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치질에 당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좀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이게 회유를 하고 여러분을 좀 이렇게 좀 자기 마음대로 이끌고 좀 뭐 일도 시키고 이런 거 있죠. 만약에 자기가 가게를 운영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좀 같이 해나가자, 나는 너와 이 가게를 같이 꾸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정치질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카드를 쭉 보고 나니까 정치질에 도 같은 사람인 것 같다. 결국에는 자기의 그런 어줍지 않은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정치질로 인해서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그런 연합이나 사람들 이런 걸 다 잃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이 혼자서 뭐 좀 해보겠다고 막 하는데 결국에는 하지 못해서 쫓겨나는 거 아닐까.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여러분한테 했던 그런 정치질이 이 사람 진짜 번지르르 하고 다른 사람 그렇게 회유하는데 도 같은 사람이에요 라고 하셔서 많이 답답하시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뭐 당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다수에게 통하는 정치질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1대1로 그 정치질이 좀 통하는데 다수에서는 이게 통하진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계속 이 사람을 견제하는 세력이 나타날 거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을 막 모으려고 할 때 저 사람 좀 아닌 것 같은데 쎄한데?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갈 수 있다. 뭐 여러분들이 꼭 이 사람을 뭐 회사에서 만나거나 뭐 그러진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뭐 알바에서 만났거나 뭐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다른 정치질을 해서 여러분을 막 이제 쫓겨나려고 해.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대상이 좀 쎄한데 왜 저렇게 정치질을 하지? 하고 견제하는 세력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편은 한 명쯤은 있을 거다. 그래서 정치질을 당한 우리 2번 분들이라면 너무 마음 아파하시지 말고 이런 마음들 좀 이렇게 풀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분이 얻게 될 인과응보도 비슷한 거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감정은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 담아두시면 병이 납니다. 오늘 이거 리딩 보시고 털어내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에게 앞으로 꽃길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분들 안녕하세요. 연유타로입니다. 자, 리딩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왜 카드가 뽑혀져 있냐면 제가 녹화를 했는데 녹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초반에 뽑았던 카드들을 갖다 놨고 다른 카드들은 어차피 또 비슷하게 나올 거니까 제가 리딩하면서 카드를 뽑아 볼게요. 제가 미리 뽑아 놓은 거 아니고 한 20분가량 녹화를 했는데 안 돼서 다시 녹화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뽑혀놓은 카드 설명 먼저 해드리자면 상대방 분과 3번 분들의 관계를 본 카드인데요. 일단은 제일 먼저 뭐가 보이냐면 여러분들 이 사람 만나면서 되게 노력 많이 하셨고 힘드셨을 것 같다. 그런 생각 들고요. 상대방 분이 기준이 되게 높은 사람이고, 그리고 본인의 생각, 본인의 기준, 본인의 어떤 논리 같은 게 잘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준에 맞추려고 많이 노력을 하셔서 힘드셨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이 카드는 악마 카드인데 그림이 조금 야식구리 해가지고 제가 뒤집어 놓을게요. 일단 이 악마 카드도 그렇고 여러분의 이런 마음 카드도 그렇고 여러분이 상대방 분을 되게 많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친구 관계, 연인 관계 다 주제 상관없이 3번 분들이 상대방을 많이 좋아했고 힘들었지만 이 사람에게 잘하려고 했던 어떤 이유, 매력 같은 게 있었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사실 말도 따뜻하게 해주지 못했고 좀 말 같은 부분, 말을 되게 좀 상냥하고 다정하게 한 게 아니라 좀 팩트 폭행이라든지 사실만을 말한다든지 좀 사람과의 관계에서 좀 부드럽게 얘기하기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만을 말한다든지 그러니까 맞는 말을 하는데 기분은 생각하지 않는 그냥 맞기만 한 말을 한다든지 어쨌든 여러분은 이 사람에게 되게 많은 노력을 해주고 싶어 했고 이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어 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기준이나 이 사람에게 노력을 많이 해주고 싶었고 이 사람이 원하는 그 기준에 통달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었다. 그런데 내가 노력을 하면 할수록 내가 진짜 나의 모든 걸 버려가면서까지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그런 거에 도달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과 이 사람과의 관계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 되게 오랫동안 만나셨고 오랫동안 이어졌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썸 타고 빨리 끝난 그런 관계가 아니라 어느 정도 관계가 되게 책임감도 있고 서로 잘 아는 그런 사이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이어지면서 사실 여러분이 상처도 많이 받았고 이 사람한테 아픔도 많이 받고 그랬지만 이 사람이 매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툭 까놓고 말해서 여러분이 느꼈을 때도 어떤 이 사람의 재력적인 부분이 될 수 있고 외모적인 부분, 성격적인 부분 내가 이렇게 희생하면서까지 힘들면서까지 이 사람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유가 있었다. 아니면 그 관계가 너무 이제 오래돼서 끊기가 어려울 정도로 관계가 오래되고 끈끈해져서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서 여러분이 관계를 여기까지야 라고 말하기에는 애매한 지점들이 있었고 여러분들은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 관계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싶어 했다. 이런 마음들이 나오고요. 상대방 분은 어쨌든 우리 둘과의 관계보다는 본인이 더 중요하셨던 분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킹 소드 카드가 나왔고 여기 5번 소드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아픈 말들, 그런 말들을 하면서 여러분을 조금 힘들게 했다. 그럼에도 여러분은 내가 힘들지만 참고 이 관계를 쭉 이어나가고 싶어서 많은 희생과 노력들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사람이 말을 좀 아프게 하는 사람이기는 해요. 우유부단하진 않고 되게 명확하고 자기 기준이 명확한 사람이라 오히려 그 기준에 맞추기가 여러분이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분하고 어쨌든 잘 맞춰 나가면 우리 둘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미래적인 약속이나 미래적인 생각이 있으셨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힘들지만 그래도 이 사람과 계속 쭉 가고자 하는 마음이 어느 한켠에는 있었을 수 있어요. 상대방도 그랬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의 기준을 맞추면 이 사람이 그래도 나를 좀 좋게 볼 거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 어쨌든 여러분은 이 사람의 기준에 맞추고 싶었고 계속 노력을 했었다. 이런 관계가 이제 카드적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고요.
상대방이 이제 어떤 분인지 좀 카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3번 분에게 아픔을 주었던 상대방 분이 어떤 분인지. 되게 고지식한 사람이네요. 꽉 막혀 있다라는 카드가 나오고 융통성이 없어요. 그래서 힘드셨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한 것만 맞고 내 생각만 맞아. 융통성이 없다. 여러분이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려고 하면 자기 기준에는 그게 맞지 않은 거니까 딱 커트를 해버려요. 그럼 여러분은 뭐 본인 생각이 그렇다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내 생각은 아닌데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봐도 받아들여지질 않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좀 서운하게 보이는 거는 그래? 서운한 걸 말하면 헤어져. 이렇게 좀 헤어짐을 말씀을 하셨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상대방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든 걸 얘기하면 왜 힘들면서까지 만나? 헤어져.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이 헤어지고 싶지는 않으니까 또 붙잡고 기준을 맞추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관계가 반복되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상대방분이 여러분에게 어떤 행동을 했을지, 어떤 가슴 아픈 행동을 했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대방분이 여러분에게 어떤 행동을 했을지. 상대방분은 자기 속마음 얘기는 거의 안 하고 여러분한테 거의 노력을 안 하고 여러분의 희생과 강요를 되게 바랬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느낄 때는 상대방분이 나한테 노력을 하는 건가? 나를 좋아하긴 하는 건가? 나를 사랑하긴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자꾸 들게 했대요. 그럼에도 가끔 한 번씩 이제 잘해줄 때가 있잖아요. 그런 희망으로 여러분이 이 사람을 계속 붙잡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이 관계가 아니라는 걸 아는데 자꾸 뭔가 악연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도 이 사람의 그런 이끌리는 모습, 예를 들면 이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나를 좀 리드해주거나 이끌어주거나 자기 주장이 센 사람한테 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이렇게 단호하고 이성적인 모습에 여러분이 좀 끌렸는데 전혀 감성을 돌봐주지 않는 모습 때문에 오히려 그 좋아했던 부분 때문에 상처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악마 카드도 그렇고 내가 이 사람한테 끌리는 부분이 명확하게 있지만 그 지점이 오히려 단점이 될 수가 있었다. 이런 모습도 보여지고 퀸 원드 카드가 나왔잖아요. 자기 입맛대로 하려는 성향, 자기의 기준대로만 강요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아주 많이 힘들었고 헤어지자 그러니까 자꾸 말도 못하고 좀 이 사람을 만나는 내내 괴롭고 힘들었다. 자꾸만 관계를 끊어내려고 하고 뭐 약간 기브앤테이크 계산하려고 하는 모습도 좀 보이고 눈눈이 하려는 행동들도 보여서 그런 것 때문에 힘들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자기한테 좀 마음에 안 들게 하면 그대로 돌려주려고 하거나 여러분을 좀 불편하게 만들거나 이런 행동들을 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네요. 자, 그러면 상대방이 받을 인과응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3번 분들의 상대방이 앞으로 받게 될 인과응보. 3번 분들이 그 상대방 분이 받게 될 앞으로의 인과응보. 삼 번 분들의 상대방 분이 받게 될 인과응보. 절제 카드. 카드가 좀 작아서 하나하나씩 보여드릴게요. 5번 펜타클. 그리고 6번 컵 카드. 이 사람은 여러분의 성장을 방해하고 여러분의 사랑이 커갈 수 없게 본인의 기준을 여러분에게 강요를 했어요. 그런 점들이 여러분이 힘들었지만 벗어날 수 없었고 상대방은 이게 인과응보면 인과응보일 수 있지만 상대방은 앞으로 누굴 만나든 간에 그 기준이 여러분이 될 거래요. 왜냐면 본인의 인생, 본인의 삶에서 여러분만큼 본인한테 잘해준 사람이 없거든요. 그리고 미래적으로도 잘해줄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과거를 그리워하고
누굴 만나든지 간에 채워지지 않는 생활을 한다.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안정되지 못하고 여러분처럼 자기를 그렇게 희생해주고 아껴준 사람이 없었으니까 만나긴 만나요. 누군가를 만나긴 만나는데 이어지지 못하고 번들어한 관계를 맺지만 항상 외롭고 그래서 과거를 생각하게 되는 이 사람이 나한테 진정 이런 사랑을 보여줬었는데 내 기준은 과거에 머무르게 된다. 이 사람은 계속해서 과거를 떠올리게 된다. 라는 인과응보가 떴네요. 여러분에게 이게 좋은 걸까요? 아니면 이 사람이 나를 깨끗이 잊고 그냥 새 출발하는 게 더 좋은 인과응보일까요? 이분에게 들어오는 인과응보. 이거는 못 고치나 봐. 이렇게 맞는 말만 하고 사람한테 말로 상처 주는 건 못 고치나 봐요. 결국에는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인과응보예요. 안 고쳐져요. 과거를 계속 그리워하고 그러지만 본인이 타인에게 주었던 상처가 있었으면 좀 돌이켜보고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고집이 너무 세고 본인이 자기 생각만 맞으니까 못 고쳐요. 누굴 만나도. 그래서 누굴 만나도 깊이 만나지를 못하고 내 기준에 아니다 싶으면 바로 쳐내. 또 바로 쳐내. 연애 경험은 쌓여가겠지만 진지하게 사랑을 하는 경험은 여러분 이외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이분에게 들어오는 아주 잔혹한 형벌이 아닐까요? 누굴 만나도 진지하게 만나지 못하는, 만나고 있어도 그 사람에게 항상 외로움을 느끼는, 과거를 회상할 수밖에 없는 인과응보인 거죠. 상대방이 최종적으로 받게 될 인과응보. 와, 프로젝션이라는 카드인데요. 이게 어떤 카드냐면 이 사람은 완전히 나르시스트 면모가 너무 강한데 그냥 나르시스트가 아니라 그냥 본인을 너무 사랑하다 못해 이 세상에 법이 나고 내가 법이고 그러니까 내 말이 법이고 나랑 똑같이 움직여줄 사람을 계속 찾을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 나랑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누군가 진정 사랑하지 못하고 나는 나 자신밖에 모르고 나 자신만 사랑하게 되니까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사람을 만나지를 못하고 계속 본인 안에 갇혀있게 된다. 본인 안에 계속 갇혀있으니까 유일하게 나를 맞춰주고 나를 사랑해줬던 과거를 생각하게 된다. 이런 인과응보 카드가 나와주네요. 상대방 분은 본인의 잘못이나 본인이 처리하는 이전 본인이 행동하는 오류를 좀 깨달으셔야 될 텐데 그래야지 이런 인과응보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모습이 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증오하는 마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오래 담아두면 여러분에게 안 좋은 영향이 오니까 오늘 이 리딩 보시고 훌훌 털어놓으시고요. 앞으로 여러분에게 꽃길만 있으시길 바랄게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4번 분들 안녕하세요. 연유타로입니다. 자, 마지막 4번 분들 힘내서 리딩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과 상대방 분과의 관계에 나타내는 카드 뽑아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상대방분 나타내는 카드, 여러분과 상대방분 나타내는 카드 3장, 3장 뽑아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상대방분 나타내는 카드, 어떤 관계였는지, 여러분과 상대방분 나타내는 카드, 어떤 관계였는지. 상대방분이 많이 바쁘셨네요. 정말 많이 바빴고 그렇게 바쁠 거면 연애 왜 했어? 그렇게 바쁠 거면 약속 왜 잡았어? 할 정도로 상대방이 본인이 컨트롤하지 못하는 어떤 약속들을 여러분한테 많이 했고 여러분은 상대방이 바쁘니까 뭐 일도 바쁘고 할 것도 많으니까 이해를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이어야지. 여러분도 한두 번 그게 인내하는 거지. 상대방 분이 자꾸 약속을 어기고 뭔가 거짓말하고 그랬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쁜 건 오케이. 근데 왜 거기서 거짓말을 해? 왜 거기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해? 이런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상대방 분과 여러분과의 관계. 상대방 분과 여러분과의 관계.
상대방 4번 묻는가 여러분과의 관계. 그래서 이게 지금 카드들이 너무 어떻게 보이냐면 만약에 연인 관계였다? 그 연인 관계로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소통이 안 되거든요. 진정한 소통을 한 게 없고 그냥 각자 생각하고 각자 골머리 앓고 각자 힘들어하다가 뭔가 또 끊어진 느낌? 만약에 친구 관계라고 한다면 서로 대화하는 방법, 서로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너무 달라서 대화가 아예 안 된다. 어떻게 이 4번 분이 이 4번인 분의 상대방 분과 관계를 계속 맺으셨을지도 좀 신기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서로 소통이 되는 카드가 단 한 장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두 사람은 너무 다른 사람이고, 아예 그냥 뭐 미국인, 프랑스인 이렇게 서로 하는 말이 달라요. 그런데 서로가 책임감은 그래도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함부로 얘기하거나 뭐 그러진 않았지만 상대방 분이 여러분을 너무 외롭게 하고 여러분을 너무 방치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상처를 받으셨나 싶은 부분이 있는데 상대방 분이 4번 분에게 어떤 행동을 했을지, 어떤 아픔을 줬을지. 두 분 친구 관계셨나요? 아니면 동료 관계? 회사 사람? 상대방 분이 먼저 다가오셨나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이 사람이 나에게 진심인 줄 알았대요.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진심인 줄 알았대. 힘든데도 나한테 연락하고 힘든데도 나를 만난다고 해서 진심인 줄 알았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거절하면 우리가 이제 친구 관계 혹은 좋은 관계가 끊어질까봐. 여러분은 이 관계를 끊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서 이 관계를 좀 잡았다라는 마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좀 아주 다양한 모습이 있겠지만 어찌됐든 여러분은 이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고 싶지 않았고 상대방의 처음에 그렇게 적극적인 모습에 어느 정도 마음이 뺏겼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4번 분들에 대한 상대방 분이 어떤 아픔을 주셨을까? 상대방 분이 여러분에게 어떤 아픔을 주셨을까? 갑자기 헤어지자고 했거나 갑자기 은연중에 예고도 없이 안 맞아 이런 식으로 헤어지자고 했거나 갑자기 뭐 잠수를 타거나 뭐 하자고 한 바로 전날에 애매하게 굴거나 갑자기 너에 대한 마음이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발을 뺀다거나 여러분의 마음을 혼란스럽고 어지럽게 만들었네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것처럼 갑자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은 이 사람에게 생각보다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이 봐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발 행동을 하는 게 전혀 믿겨지지가 않고 이해도 안 될 뿐더러 그럴 거면 이 관계 왜 시작했어? 그럴 거면 내 마음 왜 흔들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분에게 받은 상처 고민하잖아요. 집에 가면 친구한테 말도 못하고 쪽팔려서 힘들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냥 마음이 아픈 걸 떠나서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이런 마음이 좀 크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갑자기 사귀자고 해놓고 군대 간다. 갑자기 사귀자고 해놓고 나 다음 달에 이민 가.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고 갑자기 사귀자고 해놓고 본인의 상황이 바뀐 걸 말한다. 뭐 나 회사 정관 간다. 뭐 어디 이직한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다 이렇게 관계를 만들어 놓고 본인만 발을 쏙 빼는 듯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뭐 그게 일이고 본인의 생계고 그러니까 말도 못해.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뭐 따라갈 수도 없고 어떡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바뀔 수 없는 상황에 갑작스럽게 일어난 변화에 굉장히 골치 아프고 마음이 아픈 그런 상황이 있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은 숨겨놨던 비밀을 이 사람이 갑자기 오픈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야 갑자기 그런다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에게 굉장히 해결할 수 없는 숙제, 아픔을 준 사람이네요, 이분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할 텐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고 뭐 바뀔 만한 타이밍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4번 분들과 상대방 분, 그러니까 상대방 분이 받게 될 인과응보는 어떤 게 있을까요? 8번 소드. 진짜 미안해하네요. 8번 펜타클. 8번 카드가 많이 나오죠. 일단 상대방 분은요, 너무너무 여러분한테 미안하고 생각 감옥에 갇혀서 내가 왜 그랬을까? 미안하다. 그러니까 미래에 생각해봐도 그냥 미안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래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실수했구나 라는 생각은 있을 거예요. 엄청 후회할 거래요. 그리고 그런데 사과를 하면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사과를 할 용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동안 내가 왜 그랬지? 감옥에 빠져 살아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을까? 과거에.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과거에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계속한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잘못한 걸 알고 그거를 그냥 모르고 뻔뻔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그렇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을 갖는 나머지 자기 혐오에 막 빠져가지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되는 느낌으로 갈 것 같아요. 뭐 연애나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자기가 누군가한테 상처가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간대요. 그러니까 나는 연애를 하면 상처를 줄 것 같은 사람이야. 나는 연애를 못해.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시큰둥할 수밖에 없는 게 끝이 뻔하니까. 또 똑같은 상처를 줄 거 아니까 시작도 못하고요. 그거를 벗어나고 이겨내고 성장하려고 해야 되는데 본인이 그냥 그런 사람이라서 성장도 못하고 이겨내지도 못하고 그냥 답답해요. 그래서 평생 연애는 하고 싶은데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데 멋진 인생을 살고 싶은데도 눈앞에 있는 거에 처리하기에 급급해서 그냥 내가 지금 돈 버는 거에 급급해서 바쁜 거에 급급해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나 주변 사람들의 뭐 이런 안위를 돌보지 못하고 그냥 혼자 좀 피리 불고 사는 거죠. 외롭게 살 것 같은데 나는 혼자가 좋아. 나는 오히려 독신이야. 이렇게 살 것 같아요. 나는 혼자가 좋아. 이렇게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있어 보이는 척. 아니, 나는 일부러 결혼 안 하는 거야. 난 일부러 연애 안 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 못 하는 거면서 안 하는 척을 합니다. 외롭겠죠? 마음이 외롭겠죠? 그런데도 그 마음이 외롭다는 말을 못 해요. 왜냐면 있어 보여야 되거든요. 이 사람은 좀 있어 보이고 싶은 사람이에요. 항상 여유로워 보이고 싶고 있어 보이고 싶고 그런 게 이 사람을 아마 좀 망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네요. 자, 상대방이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인과응보. 이 사람은 그러니까 너무 그 허영이 아니라 그러니까 환상 속에서 사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살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목표가 너무 높은 사람이라서 약간 여러 번 만날 때도 계속 막 성공에 대한 이야기, 나는 지금 열심히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고 막 미래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그냥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상대방의 마음을 힘들게 하면서까지 열심히 하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다 챙기면서 열심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자기의 꿈, 자기의 어떤 목표 같은 걸 좀 강요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그 환상 속에 빠져 살게 된다. 현실적이지 못하고 현실 감각이 없고, 그래서 막 지금 한 달에 300만 원 버는데 한 달에 1억을 벌어야지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높으니까 현실적으로 그걸 이루지도 못하고 환상 속에 계속 빠져 있으면서 로또 같은 거에 돈 탕진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지금의 우리의 사실 소소한 행복일 텐데 나는 더 잘 될 거야. 나는 뭐 더 행복할 거야. 이러면서 비혼주의자인 척하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사람 손에 쥐어지는 게 없어요. 환상밖에 없어요. 높은 목표.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뭐해? 저축을 안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뭐해? 결혼할 사람 눈앞에 두고도 놓치는데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에게는 이 사람의 어떤 환영, 이 사람이 되게 있어 보이고 싶은 거, 상류세계로 가고 싶은 거 근데 이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욕은 못 하는데 뭐라고는 못 하는데 글쎄요. 그 목표가 이루어질까? 모르겠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아프면서까지 그렇게 일을 할 거였으면 일을 하지 무슨 연애를 해. 이런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자, 4번 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증오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이제 담아두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이 리딩 보시면서 마음을 좀 털어놓으시고 오늘은 리딩이 좀 연애적으로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 관계나 뭐 악연 관계 이런 것도 제가 나중에 좀 풀어볼 테니까 그때 컨텐츠 봐주시고요.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감사합니다.